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그분, 동아일보 출신 기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역할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수석도 하고 아주 국정을 많이 수행했던 그러한 경험도 많고 인상도 좋고 아주 상당히 유능한 언론인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번에 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직도 내정도 안 됐죠. 사실 그런 말이 지금 있는 거죠. 내정도 안 됐는데 일제히 이동관에 대해서 저 때려잡자 하고 사냥이 시작됐는데 누구에서 사냥이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사냥을 심하게 한다는 것은 이동관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이동관은 사리에 어긋나거나 논리에 어긋나거나 대한민국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극좌파들이 미리부터 정순신 그 학폭 논란으로 해서 물러선 소위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본부장, 그 소위 임명예정자, 그분의 아들하고 자꾸 대입을 시켜줄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천만에요. 학폭이요? 아들 학폭이에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싸움 안 하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싸웠으면은 거기서 학폭위원회에서 학폭에 올라가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간 적도 없는, 다시 말하자면 이 좌편향된 이 극좌파들이 지금 자기 밥그릇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이동관이 들어오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모가지가 떨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밥줄이 떨어진다. 이 밥그릇이 총력전을 벌이면서 지금 이동관은 안 된다 하고 미리, 아직 내정도 안 됐는데 말이죠. 정해진 바도 없는데, 확실하게 정해진 바도 없는데 이렇게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이제 사퇴 리스크가 벌어졌죠. 사퇴하는 리스크들이 잔뜩 나오니까 이재명이 이동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까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끝이란 것을 안 이재명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왜?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비명계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 이동관, 이 유력한 이동관 이 프레임이 딱 거기 만약에 방통위원장으로 가게 된다면 언론을 공정화시킬 거란 말이죠. 상식화시킬 거란 말이죠. 지금은 전부 좌편향이 돼 있어요. 지금 좌쪽으로 전부 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걸 바로 딱 수직으로 세운다. 공정한 언론으로 만들어 놓을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통위원장 하마평에 오르자마자 더불어민주당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좌파 매체들, 뭐 경향신문이니 뭐 한겨레니 뭐니 하는 신문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죠. 왜? 겁나거든요. 그분은요, 골수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언론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죠. 정치부장도 하고 아주 언론사에서 아주 유능한 분이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미리부터 설레발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미리부터 겁을 먹고 일제히 이동관 사냥에 나선 겁니다. 사냥에 나섰죠. 그러면서 좌파 매체들이 아들 학폭 뒤지고 보니까 학폭 논란을 만들어서 불에 한번 지펴보자 해가지고 이동관
사냥에 그것을 불을 댕겼습니다. 이 득보는 그러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오늘 성명을 냈더군요. 이렇게 냈습니다.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기를 당부드린다.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이 득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에 학폭 논란 자체가 빚어진 거에 대해서 논란이 대단히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자세를 낮추면서도 일방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학폭이라고 안 했다. 그리고 고교 졸업 후에도 지금 계속 친하게 지나가는 그런 친한 사이인데, 예? 지금 친한 사이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잘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친한 사이라는 겁니다. 아니, 중고등학교 때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글쎄 안 싸워본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싸워보죠. 네. 한 대 뭐 이렇게 장난으로 치면 이 자식 왜 이래 하고 이렇게 치다 보면 이제 치고받고 이렇게 싸움, 그런 일종의 싸움을 했던 그것을 학폭으로 확대 해석을 시키는 겁니다. 학폭이 됐다면 그 당시에 학폭이었다는 위원회라든가 그 커미티가 학교에 다 있는데 학폭이 커미티 위원회 회부가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특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야당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무차별 카드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서 언론과 SNS들을 통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실관계에 입각한 균형 잡힌 보도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말이죠. 어저께인가 이 특보를 겨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녀가 하나고 학교 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거는 당대표가 돼가지고 철딱선이 없는 소리입니다. 네? 설령 정보가 정확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뭐가 급했는지 이제 이 불을 땡깁니다. 왜냐하면 겁나거든. 이동관이가 만약에 통신위원장이 되는 날이면 이 좌파 매체들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왜 죽느냐? 공정보도해라. 딱 하고 공정보도 안 하면 경고를 주고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공정보도. 이분은요 진짜 언론인입니다. 그러니까 좌나 우에 편향되는 게 아니고 딱 공정보도만 해라 이거야. 바로 이 공정보도가 무서운 겁니다. 왜? 지금 좌편향 보도 때문에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해가는 이재명이가 이제 이걸 공정보도로 딱 돌려놓으면은 이재명이가 그렇잖아도 지금 죽을 판인데, 네? 지금 6월 달에 지 운명이 12월까지 갈 줄 알았더니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 사본 리스크, 본인 리스크, 그 다음에 또 돈봉투 부패 리스크, 그 다음에 또 코인 리스크, 측근. 네? 지금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딱 겨냥하고 있는 이낙연 씨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 빨리 쇄신해라. 쇄신 안 하면은 외부 충격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내경이라는 이상한 자, 도대체가 이름도 성도 모른 자 하나를 더 혁신위원장으로 내보내가지고 이거 보니까 완전히 이재명 팬클럽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살리기 위원장, 선거법 위반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그런 자들을 아무도 모르게 최고위원회에서 뭐 어디서도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자기가 임명을 딱 했다가 9시간 만에 덜커덕 걸려들었다. 자,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게 좋을까? 이동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학교에 가서 쑤시기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싸움을 잘했다, 뭐 싸움을 했다, 뭐 이런 걸 그 기동량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온 정치 공학적인 말이죠. 공작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옥이라든가 김남국 무소속, 또 코인호 김내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 권칠승의 천안함 납작 발언, 민주당이 지금 사면초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동관을 딱 사냥을 시작했어요. 사냥은 진작 시작했는데 아주 극적으로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사냥을 시작한 거죠.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탄압 상봉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즉각 방통위원장 내정을 처리하기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 언론 탄압을 했습니까? 예. 한번 대보시죠.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언론 탄압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유 언론이었다. 그렇길래 광우병 왜곡 선동 때문에 얼마나 한 1년 가까이를 혼이 났지 않느냐. 왜곡 선동 이 극좌파들의 준동 때문에 민주당하고 협업을 하면서 말이죠. 네? 이 시민단체들, 좌파 시민단체들. 그래가지고 뭐 머리가 송송 뚫린다느니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미쳐서 날뛴다느니 했지만 지금 15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왜곡 선동을 MBC 봐도 PD수첩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좌파들이 언론들이 까불고 놀았다. 그래도 탄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 언론을 가졌던 자들이 이렇게 이동관 특보를 끌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동관이가 되면은 이동관 특보는 단호한 데가 있거든요.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무서운 사람이 되죠. 왜? 정의로운 사람은, 공정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일 수밖에 없죠. 네. 경향신문은요, 그러니까 더 난리죠. 이 좌파 선동매체. 이 경향신문은 벌써 이동관 내관이다 하면서 한겨레는 MB표 언론장악이다 하면서 지금 두 언론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두 언론이 대표적인 좌파 언론 아니겠습니까? 이 좌파 언론들은 준비를 마치 했다는 듯이 자극적인 제목을 걸고 이동관 특보를 지금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향신문은 어저께 신문에 학폭 언론 탄압, 벌써 이동관 내관, 제아의 기사에서 국민의힘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학폭 의혹은 특권 및 공정 이슈가 엮여 있는 국민적 민간 사안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가짜 왜곡 선전술입니다. 이들이 즐겨 썼던 바로 그러한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경향신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지지자들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논란을 걱정 많이 한다는 취지 발언을 인용하면서 학폭 의혹은 2030 청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나이 된 4550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식 경찰청 국가본부장 사례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 경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제가 딱 간단하게 얘기하죠. 이동관 아들은 싸웠습니다. 크게 주먹치고 크게 싸웠는데 고등학교 때 싸움한다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조금 크게 싸웠다고 그것이 학폭이라고 합니까? 그럼 학폭 안 걸릴 사람은 한 절반 정도는 학폭이 되겠네요. 중고등학교 때 안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장면을 학폭으로 몰았는데, 학폭이 되려면 학교에서 무슨 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학폭위원회. 그게 열리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 아들하고 그 소위 같이 싸웠던 그 학생하고는 지금도 친하게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친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아니, 무슨 학폭이라고 만들어도 더럽게 만드는 이 극좌파들, 여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여한 일이라도 임명해서 강력하게 밀어나가야 됩니다. 한겨레도 똑같습니다. 뭐 MB표 언론 장악,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정권 애완견 만들려 하나 하면서 그저 전국 언론 노동자, 언론 노조죠. 이게 어딥니까?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이 성명을 인용해서 민주노총의 언론 노조입니다. 성명을 인용해서 언론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면서 방송 장악 논란으로 자유롭지 못한 인사를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앞장세워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말도 아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은 가서 이재명을 갖다 목을 날려야 되는 것이 이 좌파 언론들,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을 쑥밭을 내고 있는 이재명을 가서 날려버리는 작업을 해야지. 엉뚱하게 학폭 논란도 아닌데, 학폭이 아닌데 학폭 논란을 만들어가지고 이동관 사냥을 하고 있는 이 극좌파들, 이 모습들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까지, 지금 민주노총 언론노조까지 나서가지고 이동관 방통위 공영언론 살육장으로 만든다, 이러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뭐 정순신 거기 학폭하고는 거기는 정식으로 학폭이라는 그렇게 위원회도 코미티도 열리고 했지만, 여기 이동관 아들은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네. 이 언론 노조가 이 장난을 많이 하죠. MBC 온 매체들이 일어나서 좌파 매체들이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냥을 하고 있지만 절대 이번에는 사냥에 물러설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냥에 물러서면 이들은 재미를 보고 모두 다 사냥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 그 보수 정권의 언론 장악 뭐 DNA다. 뭐 오죽하면 경찰청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말이죠. MBC가 지난 2일부터 이 특보와 관련해서 이런 걸 엮어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동관의 아들과 싸웠다는 그 학생은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친구로서 계속해서 지금도 오고 가고 잘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무슨 학폭이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학폭이라는 근거가 있으려면 학폭 무슨 위원회 거기에 회부가 돼야 되는데 회부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극좌파들은 또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살리기 하기 위해서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동관의 유력한 그 방통위원장 후보 이동관 사냥에 나섰다는 것. 절대로 이런 데서 넘어가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이동관을 유력한 후보라면 소신대로 지명하고 싶으면 소신대로 지명을 해야 된다.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